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서.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도 봤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개념만 가르쳐 주고 나면 저보다 모든 게 빨라요. 그러니까 거의 올림피아드급, KMO급에서 한 금상, 대상, 한 동상까지, 장려상 말고 동상급까지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있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개념만 그냥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가르쳐주면 자기네들이 다 풉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것들은 본인들이 토론해서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 한 2% 정도,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한 상위 2% 정도는 좀 재능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1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죠. 나머지 3, 4%까지는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1등급이 10%로 늘어나면 더욱더 노력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상위권, 극상위권 그룹은 재능이다. 그렇지만 노력은 무조건 필요하다. 노력으로 커버가 된다. 예를 들어 제가 또 스카이 들어간 부모들 밑에 자녀들 보면 그렇게 대학을 잘 가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학을 잘 가는 자녀들, 뭐 의대를 부모님이 합격을 했다. 둘 다 의사다. 그래서 얘가 대학을 잘 간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거의 계획적으로 키워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육에 신경 쓰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의사라도 대학을 잘 가는 거지,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의사라고 해도 그냥 방치하거나 특별히 신경 안 쓰고 나같이 할 때 되면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는 미취학 초등부터 거의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고등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자, 그리고 저는 하위 30%도 좀 재능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교재 중에 디딤돌 원리라는 교재가 있어요. 디딤돌 원리라는 교재가 디딤돌 기본이라는 개념 교재보다 훨씬 쉬운 교재인데, 이 디딤돌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디딤돌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연산책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굉장히 수학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개념서 같은 경우의 난이도는,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고등학교 개념서는 초등학교 심화서랑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심화서 정도를 원활하게 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개념서를 하면 원활하게 하는 거고, 초등학교 심화서도 원활하게 못해서 초등학교 한 응용서 정도를 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개념서부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부터 좀 힘들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개념도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기본 개념보다 더 쉬운 디딤돌 원리라는 책도 힘들어하는 경우는 보통은 제 경험상 초등학교부터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늦어도 중1이나 중2 때 수포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학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수포자가 걸러지고 나서 고등학교 온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보통 학원을 다니는 그룹들이 5등급까지 학원을 다니거든요. 1등급에서 5등급. 그러니까 100분위 1로 치면 한 60%, 상위 60%가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5등급도 보통 과외나 이런 걸 많이 하지 4등급까지가 거의 학원을 다니는 주력 멤버예요. 4등급까지가 상위 한 40% 멤버거든요. 이 상위 40% 멤버들이 보통 디딤돌 응용 정도 교재까지는 초등학교 때 원활하게 했던 멤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는 하위 30% 정도도 좀 재능에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이제 노력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들 보면 전교 1등한 애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전교 1등이면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열심히 해요, 전교 1등이. 예를 들면 호날두 있죠.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도 잘하는데 연습까지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계속 1등을 하는 거죠. 전교 1등보다 1등급인 애들이 좀 더 노력이 적습니다.
1등급보다 2등급이 적고요. 2등급보다 3등급이 적습니다. 3등급보다 4등급이 적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거봐 수학은 재능이야 이렇게 한다면 4등급이면 전교 1등만큼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노력을 했냐? 결코 안 하거든요. 제가 보면 3등급 정도만 해도 거의 공부만 하긴 하는데 전교 1등은 명절에도 공부합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때 올림픽 했죠? 올림픽 안 봅니다. 전교 1등은. 공부만 합니다. 시험 끝나는 날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합니다. 이게 전교 1등의 노력인데요. 3등급, 2등급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죠. 그 정도 노력을. 그래서 저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단 노력으로 극복이 되니까 뭔가 재능을 탓하기 전에 전교 1등의 노력을 먼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전교 1등의 노력을 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예 수학이 약하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지 말고 2달 동안에 수학만 해라. 그럼 2달 동안에 얘가 수학만 하면 4, 5등급 애들이 수학만 하잖아요. 그럼 수학하는 학습량이 전교 1등의 수학 학습량이랑 같아져요. 그럼 얘네들이 수학이 오릅니다. 물론 다른 과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노력을 많이 하면 4, 5등급도 오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노력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같은 아이들은 학원을 한 4개에서 5개 다닐 거예요. 고등학교에도. 그러니까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 어떻게 수학에 투자를 합니까? 수학에 투자를 못 하죠. 수학 시간 투자하는 게 보면 제가 보면 전교 1등하고 투자하는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시간 자체가. 거의 전교 1등이 하는 학습량의 한 3분의 1배도 못 합니다. 물론 이제 전교 1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많은 과목들이 메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물론 이제 수학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려면 수학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보통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노력으로 된다라고 봐요. 초등학교 때 보면 수학 못한 애도 영어 엄청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데도 영어는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많이 노출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외고나 국제고 갈 급까지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메이드하고, 왜냐하면 수학보다 훨씬 실력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독서 많이 해주면 국어도 어느 정도까지 급이 됩니다. 독서 많이 하고 논술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글쓰기까지 된 애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신 국어는 학원 안 다녀도 1등급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들 중에는 물론 수학도 잘하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쉽게 메이드할 수 있는 것들, 수학같이 힘들지 않게 메이드할 수 있는 것들을 메이드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안 다닐 수가 있고요. 학원을 한두 개 다니면서 수학만 다니면서 수학에 올인하면 얘가 비록 수학적인 재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애들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수학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을 추천을 드리고, 이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좀 초등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다른 과목들 수학보다 훨씬 쉬우니까 메이드 해라.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면 영어는 되고, 독서 많이 시키고 글쓰기 되면 국어도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된다. 그럼 고등학교부터는 수학에 올인할 수 있고, 그럼 1등급 가능하다. 노력으로 커버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있지만 일정 구간에서는 노력이 좌우한다. 그 노력을 전교 1등만큼 노력을 만들어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다른 과목은 좀 메이드하고 고등학교 때 수학만 올인해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일단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노력을 많이 해도 정말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부법을 바꿔줘야 돼요. 공부법은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떠드는 여러 가지 공부법들이 필요한 시점이 이때예요. 아이들이 대부분은 노력을 안 해서 공부 성적이 안 오르거든요. 이것들을 보통 강력하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재수생들이에요. 재수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재학생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봐서 아는데 재학생들 성적 안 나오는 거는 다 이상하게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답게 공부 안 하고 공부하는 척만 해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재수하면서 정말 공부답게 공부를 해보니까 성적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안 나오는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무조건 이상한 방법으로 답을 베낀다라든지
아니면 멍 때린다라든지 뭐 찍더라든지 뭔가 이상한 방법을 할 거니까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재생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법들을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을 듣고 잊어먹고 또 읽고 잊어먹고 강의 듣고 이런 방식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출 연습, 뭐 설명하기라든지 백지 개념 테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출 연습을 해서 개념을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연습이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해설지를 읽거나 바로 질문해 버리면 우리 뇌가 굉장히 신기한 게 적응합니다. 저는 이거 생각 멈추기라고 하는데, 아이들 특히 외고나 국제고에서 다른 과목 잘하는데 수학만 3등급인 아이들 보면 해설지를 펼쳐놓고 공부해요. 민사고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사고에서 잘하는 애들도 보면 해설지 펼쳐놓고 읽으면서 실력 정석 풉니다. 이러면 수학 실력 늘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그냥 아이들이 생각 멈추기가 습관화돼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과정 자체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배웠던 개념들도 조합을 해야 되고, 문제 나온 실마리를 가지고 추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자체가 문제 해결력인데, 이거를 다 개념 선생님한테 설명 듣거나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력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잘못된 공부법들이 있으면 요것들을 그럴 때는 교정을 해주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목고에서 중학교 때 전교 1등인데 3등급 받은 애, 중학교 전교 1등이면 무조건 노력은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제가 해준 거는 오답 정리만 해줬어요. 오답 정리하고 오답 유사 유형 테스트만 계속 시키면서 정확히 알게 시켰더니 얘가 금방 1등급 받고 이제 수학이 전교 1등까지 간 거죠. 그래서 좀 열심히 정말 노력하는 애들은 올바른 방법만 만들어주면 성적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혹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 30% 정도의 어떤 이제 안타깝지만 수학적인 재능이 힘든 아이도 있어요. 재수생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주 쉬운 개념조차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수업 끝나면 찾아와서 질문하고 또 잊어먹어서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해 자체부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뭐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대학을 간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좀 자극적인 게 많죠. 1등급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에서 1등급 올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로또를 10억 원어치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또를 10억 원어치 샀는데 만약에 17억이 당첨이 됐다면 7억이 2등이니까 투자할 만하거든요. 10억 원어치 누가 투자합니까? 안 하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해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라고 이렇게 백분위가 주어져 있죠. 자, 이 백분위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백분위는 확률이거든요. 확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해도 1등급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2등급도 못 받을 확률도 높고 3등급도 못 받을 확률이 높죠. 근데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1등급을 당연히 받겠지, 혹은 자기도 1등급을 못 받았으면서 내 아이는 받겠지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공부법들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1등급 받는 아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등급 받는 아이들까지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상대평가니까. 그렇다면 내 아이가 5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9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4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등급의 공부법들을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애도 스트레스고 부모도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애가 안 되는데 1등급인 애들은 이런 어려운 책들을 푼다더라 해서 그렇게 시킨다라든지, 1등급인 애들은 벌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과정 들어간다더라 해서 그 로드맵에 아이를 억지로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상대평가라면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 아이의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수학 공부의 목표, 목적을 좀 다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좋은 대학을 꼭 못 가더라도 얘가 고등학교까지 올라갈 때 수학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쓴 공부법 책 보면 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교재의 정답률 가지고 많이 써놨는데 그런 거 봐서 내 아이가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뭐 4등급 정도밖에 못 따겠다. 4등급이 100분의 1로 23%에서 40%니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디딤돌 보통 응용 정도 푸는 아이들이 4등급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내 아이의 위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아이가 그나마 수학을 좀 힘들지 않고 재밌게 하게끔 좀 쉬운 개념서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든지 해가지고 좀 수준별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1등급도 못 되고 모두 다 명문대를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명문대 못 들어가도 또 잘 살아요. 제 제자들 보면 다양하게 또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좋은데 못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좀 수학 공부 자체가 많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어떤 교재라든지 혹은 수학 공부를 좀 수준에 맞게끔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는 좀 수학을 좀 재미있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좀 어떨까. 제가 특성화고에 들어간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보니까 수학 공부하는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특성화고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보다 거의 절반 이하가 양이 적습니다. 특성화고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쉽게 되죠. 물론 이 특성화고로 가면 취업을 하거나 좋은 대학 들어가기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특성화고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많은 양의 수학에 쏟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저도 힐링이 됐어요. 아이들도 물론 힐링이 되지만 저도 힐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중학교 같이 문제 쉽게 내는 고등학교도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꼭 모두 다 명문대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안 받고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좀 오랫동안 27년간 학생들을 가르쳐본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 한다라고 해서 너무 무리한 진도, 무리한 심화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아이 상황에 맞춰서 좀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좀 만들어주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